네, 어제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있었지만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하루 종일 파행을 빚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 법사위원 중 한 분입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제 법사위는 사실상 파행이었죠? 그렇진 않습니다. 민주당만 불참한 가운데에서요. 예, 대검에 대한 국감이 열렸습니다. 그래요? 또 법사위만 지금 민주당이 불참을 했고요. 그랬죠. 어제 열린 다른 상임위에는 정상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정상적으로 출석해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만 참석해서 근데 그 전에 앞에 무슨 참석하기 전에 서로 고성이 오갔다는 보도는 있었는데요. 네. 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아침 9시에 민주당 의총에서 국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독 법사위만 민주당 의원들이 보이콧 선언을 한 것이죠. 그런데 국감이라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이 불참한다고 해서 다른 날로 날짜를 잡을 만한 그런 여유 그렇게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만 이제 참석한 사이에서 이제 오후 3시에 개의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갑자기 민주당 법사위원뿐만 아니라 진성준 수석 부대표랄지 몇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장에 들어와서 피켓팅을 하는 것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위원장석을 가로막고 고성을 지르면서 그래서 회의 진행을 방해를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대검 국감은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지금 주장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이게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감에 응할 수 없다. 이건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조건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명분이 없는 것이죠. 명분이 없다. 결국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김용 씨에 대한 불법 자금 수수 사실 그거 하지 말아라 사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민주당을 성역화해라. 민주당을 수사하지 말아라 지금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은 대검 국감을 할 만한 그런 의지도 준비도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핑계를 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당하게 발부받은 압수수색입니다. 이 압수수색 집행을 오히려 민주당이 방해를 했죠. 그러면서 오히려 검찰에 사과를 요구를 하고 어떠한 문책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전형적인 적반하장식의 이런 선동 정치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는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야당 탄압을 주장을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를 체포하라 이런 구호도 외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선동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 차례 사실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끊임없는 사실 왜곡과 선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제 첫 번째 내건 조건이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그것을 중단해라 이랬거든요. 당사 압수수색이 아니에요. 민주연구원 부원장실과 당사는 그 의미가 다르고요. 그리고 민주연구원과 당사는 별도의 법인입니다. 이번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한 것은 이것은 민주연구원의 김용 부원장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만 당사 압수수색이라고 이렇게 정치 선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혼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정말 민주당의 끊임없는 사실 왜곡과 선동을 자제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개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미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고요?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고발된 것이 2020년 4월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문재인 정권 정부 하였고요.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당연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요직을 누가 차지했습니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다 친정부 인사들이 했죠. 예. 그러면 그때 못 밝혔는데 그것을 지금 와서 잘못된 수사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당하게 수사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때 기소를 했어야죠. 왜냐하면 왜 당시 그 유력한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를 민주당이 봐줄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렇게 어제 국감장에서 외친 이러한 선동적인 언행도 굉장히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고 정정당당하게 이것은 사 결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국감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검찰에서도 공명하게 그렇게 수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수사 결과도 조만간 나올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국민들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청취자 중에 박봉희 님이 국감 진행 중에 김용 부원장 구속영장 청구하고 압수수색한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 보는 시각은 이게 뭔가 정치적인 의도. 정치적인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네. 수사를 국감이라는 그 이유로 그렇게 늦출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어제 이원석 총장의 답변을 들으시면 예. 청취자분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요새는 사실 거의 1년 365일 국회가 열립니다. 매달 열리고요. 예. 국감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피한다 저렇게 해서 피한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가 없다. 그리고 본인도 여러 가지를 고민한 끝에 이렇게 체포영장과 압색영장을 이제 집행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의 이야기 결국은 민주당에서 야당 탄압이라고 합니다만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진 야당에 대해서 어떻게 검찰이 탄압을 하고 보복을 할 수 있겠냐. 저는 이 말씀을 답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은 불법 자금은 이론도 본 일도 쓴 일도 없다.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그리고 김용 부원장과 관련해서는 결백함을 믿는다. 이 두 가지잖아요. 네. 분리해서 보면 밑단에서 돈을 받은 것에 관해서 결백함을 믿는다. 윗단에서는 불법 자금은 이론도 본 일도 쓴 일도 없다. 이거는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돼 있는 건데 이 밑단과 윗단이 지금 바로 이어지는 수사 결과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미진하다고 보세요? 수사 결과를 저희가 알 수는 없는 없죠. 것이죠. 예. 네,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그런데 이제 체포영장이라는 것이 이것이 단순히 의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범죄가 있다고 할 만한 그런 상당한 이유가 인정이 돼야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 보도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 유동규 씨와 남욱 씨의 진술, 이제 그 외에도 돈을 이렇게 줬을 때 장소, 액수를 적어놓은 이런 메모 이런 걸 지금 남욱 씨 측에서 검찰에 제출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혐의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상당한 관련자들의 진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객관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체포영장과 압색영장을 발부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이제 당대표가 이야기하시는 저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본인에게까지 이제 수사가 오려는 것을 좀 차단하려는 그런 의도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용 부원장이 누굽니까?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의 최측근이죠. 분신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올 정도라 김용이 받은 돈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받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합리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용 부원장이 받은 이 8억 원 이것도 이분이 무슨 김용 부원장이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위해서 받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언론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 범죄 사실은 작년 4월에서 8월
이재명 당시 대표 대선 후보의 선거 자금용으로 이제 받았다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의 수익은 결국은 수혜는 결국은 이재명 당시 대표가 후보가 받은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김용 부원장을 받은 돈을 이재명 당시 후보가 알았냐 몰랐냐. 사실 이것이 다음에 이루어질 수사에 저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이재명 당대표의 발언은 결국은 꼬리 자르기용의 이런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꼬리 자르기용이다. 예. 이재명 당대표가 작년 9월 18일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예. 대장동 개발 1원도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김용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돈을 받은 것이죠. 지금 8억 원을 받았다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 말도 결국은 저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부분을 검찰이 정말 여야 막론하고 정말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렇게 출소되는 상황에서 김용 부원장을 체포한 것 이게 석방을 약속하고 회유한 것 아니냐. 진술을 이끌어낸 거 아니냐. 그 진술이 뭐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이런 시각은? 어제 이원석 총장의 이야기는 이제 이러더라고요. 예. 오히려 회유와 합격을 억압을 하려면 구속을 시킨 상태에서 하는 것이 더 좋다. 사실 그게 상식적이죠. 유동규를 구속시킨 상태에서? 네. 그렇게 해야 오히려 자주 부를 수 있고 이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회유와 협박이 더 쉬운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이런 것도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함정적인 근거 없이 물타기로 지금 쟁점 흐리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지금 유동규 씨는 대장동 4,040억의 천문학적 수익을 얻은 대장동 개발 사건의 핵심 주범입니다. 이분이요. 예. 그리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가장 큰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면 가장 큰 중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스스로 내가 진짜 최고 책임자인가 주범인가 이런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유와 협박이 아니라요.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 대장동 일당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이 좀 떨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러한 유동규 씨와 남욱 씨의 진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지금 회유하고 있다. 협박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대위원이시기 때문에 당무와 관련해서 당 관련해서 지금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그랬고 윤상현 의원도 그랬고 저희 최강시사에서 당무감사가 뜬금없다 또는 당무감사를 통해서 뭔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당대회 준비에만 집중해야 된다. 비대위는. 이게 이제 윤상현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직 비대위가 이제 국감 중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당무감사를 할지 말지 또한 전당대회를 언제 할지 이런 이제 구체적인 논의를 아직 시작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내외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해서 당무감사 여부를 할지 아니면은 이제 전당대회의 시기와 방법 이런 것을 정해야 되겠죠. 근데 현재 저희 당으로서는 가장 이제 급한 거는 68개 당협이 지금 비어 있거든요. 당협위원장이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일단 조강특위를 좀 꾸려서 이 68개 당협위원장부터 임명을 하는 이런 작업부터 하는 것이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지금 비대위 하면서 11월 초인가요? 다음 달 초에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남이 지금 확정됐습니까? 저는 뉴스 보고 좀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 8월 말에 1차 비대위원들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었지만 그 직전에 가처분 이제 결정이 인용되는 바람에 취소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비대위가 이제 출범한 지가 한 달 정도 됐고, 근데 그 사이에 또 이 가처분 소송에서 국민의힘이 승소를 했고, 이제 그로 인해서 당이 좀 안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런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과 그 비대위원들과의 만남은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제 생각으로도 한 11월 중에는 뭐 그 만남이 성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만나신다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실 건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국감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국민의 이제 대표이다 보니까 예. 국민들의 여러 가지 소리를 좀 전달을 해드리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제가 굉장히 그렇죠. 어렵고요. 예, 예. 또 실업 문제도 또 굉장히 또 어렵고 내년부터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데에 대한 여러 국민들의 좀 소리를 전달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그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예.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많은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또 각종 범죄에 노출이 돼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그 다음에 또 이를 위한 어떤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촘촘하게 더 만들 것인지 뭐 거기에 대한 의견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